있지? 다 온 거죠? 총 8명이죠? 일단 반갑고요. 일단 요번 2학기 정규 학기부터 여러분들이랑 같이 수업을 하게 되었고 이제 여러분들 이 반 담임을 맡게 된 손민재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당연히 오늘 나 처음 보고 나도 다 여러분들 이 학원에 와서 지금 오늘 처음 보는 입장이고 일단 간단하게 여기다가 선생님 앞으로 이제 내가 여러분들 담임을 맡게 됐으니까 여기다가 다시 한번 선생님 이름 적어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2학기 정규 수업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선생님이랑 이제 첫 수업을 할 건데 일단 뭐 아직 내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잘 아는 상황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오늘 나를 처음 봤기 때문에 이제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은 일단 서로 좀 가볍게 이제 좀 얼굴도 익히고 이름도 익히면서 소개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 중에 상당 친구들이 반 이동을 한 친구들이 좀 꽤 있어 이 반은. 그래서 오늘 일단은 오늘이 금요일이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독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월요일은 독해가 아닌 문법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독해 교재를 일단 여기 지금 독해 교재 새로 바뀐 교재 필요한 친구들한테 지금 다 먼저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교재 배부를 먼저 하고 이름도 교재 배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읽고 일단 민우가 누구니? 민우랑 다정이는 다정이는 일단 다정이 색을 필요하고 자 그러면은 서준이가 누구죠? 서준이 오늘 안 왔나? 그러면은 거기 혹시 PPT 써있니? 그거 어차피 자 그다음에 승주가 누구죠? 승주? 예. 승주 여기 주져 있고 자 그다음에 연주는 누구지? 연주. 자 연주도 반 이동했죠? 그다음에 현종이 거기. 여기고요. 그다음에 재원이. 자 그러면 은수는 네가 은수구나. 은수 그대로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한 거는 그러면 잠깐만. 이 교재 있니? 이 교재 없어. 이름이 어떻게 돼? 민성이. 오케이. 민성이도 여기죠. 없군요. 자, 이 교재 받으시면 그러면 다 받았죠? 수강 교재 다 받은 것 같죠? 오늘 결석한 친구들은 다 이 교재를 교재 있어요. 너 교재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저도 교재 있는데. 너 교재 있어요? 네. 알았어. 그러면은 이거 가져갈게요. 너도 교재 있고? 그러면 가져갈게요. 제가 일단 이름은 일단 뭐 내가 최대한 빨리빨리 다 외워서 여러분들 이름이랑 다 얼굴을 익힐게요. 그래서 일단 오늘 첫 시간이니까 내가 이제
최대한 빨리 외워서 할 테니까 좀 시간을 줬으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단 새 교재를 받은 친구들이 지금 사실 거의 대부분인데 그냥 반 이동을 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지금 그 첫 페이지를 피면 이게 여기 몇몇 친구들은 이전에 이 교재를 가지고 이미 수업을 진행하고 진도를 나갔었던 터라 일단 거기 새 교재 받은 친구들은 이게 1페이지부터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친구들이 지금까지 진도를 나간 그 바로 다음 내용부터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재가 지금 중반부 이상은 지금 진도가 나가져 있는 상태라서 일단 그건 좀 감안해 두고 이 교재가 이제 뭐 조만간 얼마 있으면 끝나면 다른 교재로 넘어가서 이제 또 진행되고 그러면 일단 여기 과제를 근데 잠깐만 과제가 왜 쉽다 잠깐만 아까 재원이었죠? 네. 재원이 예습과제 해왔니? 해왔어요. 아 해왔어요? 근데 여기 자습실에서 여기 그냥 표시를 그냥 안 해주신 거죠? 네. 리스닝 해주셨어요. 아 리스닝만 해주신 거고 그리고 은수도 예습과제 해왔죠? 은수는 안 해왔니? 아 은수는 안 해왔어? 자 그러면 한 명 더 있었지 아 연석이가 아니구나 아 민성이 예습과제 해왔어요? 처음 봤는데. 너안 한 명 더 미안해요 헷갈려서 그런데 잠깐만 그렇게 둘만 그렇게 두 명만 이 교재를 받았었죠? 내가 헷갈려서 그래 대부분 다 생겨져. 너구나. 너 이름 뭐였죠? 너 교재 그 필요 없는 거였고. 그냥 이름은 거기 써져 있겠죠. 너도 교재 있구나. 예습까지 했어? 있었어요. 그래, 있었어. 실제를 제대로 잘해온 사람은 재원이밖에 없는 거네. 근데 전 따로 못 받았어요. 너도 따로 못 받았고. 저도 적혀 있어서 했어요. 접혀 있었어요? 그래도 기특하네. 그럼 잠깐만. 자, 일단 너희 다 이게 반을 다 지금 이동을 한 거잖아. 그래서 일단은 원래 선생님이 누구였어? 민기 쌤. 민기 쌤. 너희 다 민기 쌤이 대부분이야? 근혁 쌤이랑 같이 했던 사람은 없어? 근혁 쌤 아예 모르는 거 같아. 알았어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예습 과제는 다 완벽하게 한 친구는 많진 않네요. 자, 어쨌든 뭐 그럼 어쨌든 재원이는 다 완벽하게 했으니까 그래서 다 한 거죠 재원이? 그 숙제 내준 건 다 한 거지 완벽하게. 알았어. 그럼 뭐 일단 예습 과제에 대해서 오늘 같이 그거를 풀이를 하고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할 거니까 일단 오늘 예습 과제로 나갔었던 지문이 총 4개 해왔죠? 그렇죠? 그래서 지문이 총 4개였어. 예습 과제로 나갔었던 지문이 총 4개였고요. 여기 교재 펼쳐보시면은 자, 153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첫 번째 지문이랑 156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문, 그 다음에 158페이지 지문이랑 160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지문까지 총 4개. 그래서 잘 읽고 모르는 단어 꼼꼼하게 남들 때 찾아서 표시해서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답을 그쪽 고르고 그 선택지 영어로 되어 있는 선택지를 답을 고른 다음에 각각의 선택지 다 단어 찾아서 우리말 해석해오는 게 다 이제 과제였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거기 구문 분석 있죠? 각각의 지문에서 뭐 요약 주제 관련된 요약 형태의 문장이든 아니면 구문 자체가 굉장히 영양가가 높은 문장 그걸 이제 구문 분석 그래서 구문 분석까지 해서 재원이 다 그래서 완벽하게 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일단 예습 과제를 이제 이 지문 총 4개였는데 일단 할 수 있는 만큼 다 할 거고요. 자 지금은 어떤 유형의 문제였냐면 빈칸 추론 유형의 문제였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유형 문제를 지난 시간에 예습 과제를 해왔다고 보면 되고 PPT 띄워놓을게요.
자, 오케이. 일단 바로 구문 분석이랑 문제풀이를 하기 전에 자, 이제 빈칸 추론 유형의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풀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효과적인 어떤 나름의 접근 방식이나 전략에 대한 얘기는 여기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일단 빈칸 추론이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뭐 수능 유형에서, 그러니까 수능에서 빈칸 추론 유형의 문제가 총 4문제가 매번 나오죠. 근데 빈칸 추론은 항상 매번 수능이든 아니면 6월, 9월 모평이든 오답률이 거의 탑5 안에 빈칸 추론 문제가 최소 2문제 이상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워딩 자체가 추론이 들어가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뭐 문제를 풀 때 좀 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부담을 느낄 텐데, 사실 빈칸은 빈칸 추론이라고 있지만 사실 빈칸 추론 유형의 문제를 풀 때는 거의 대부분의 이상은 빈칸의 위치가 뭐 빈칸의 위치가 앞이든 뭐 중반부든 아니면 뒤에든 상관없이 보통 지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그러니까 지문에 가장 정보 가치가 높은 내용, 그리고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다루고 있는 지점에 보통은 빈칸을 많이 뚫어놔요. 그래서 보통 이제 주제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에 빈칸이 뚫리게 되어 있고, 그게 한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면 되고, 요즘 같은 추세는 한 간혹 가다가 이제 한 5%에서 10% 정도는 요즘은 좀 굉장히 세부적이고 지역적인 그런 내용들까지도 빈칸에 뚫는 게 요즘의 약간 현상인데, 거의 사실상 대부분은 주제를 그 지문을 읽으면서 그 지문을 관통하는 키워드나 아니면 그 중심 내용 주제를 이해를 하면 빈칸 문제는 좀 쉽게 풀리고요. 단서들은 당연히 지문 내 곳곳에 여러 개가 다 존재를 해. 그래서 충분한 단서들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충분히 쉽게 다 추론해서 풀 수 있고, 추론이라는 단어에 너무 막 매몰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풀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지문 내에 존재하는 어떤 철저한 사실적인 정보들, 그러니까 지문 내에 존재하는 그 단서들만 가지고 그냥 원활하게 다 풀리는 게 빈칸 추론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몇 가지 이제 꿀팁 같은 거를 여기다 써놨는데, 일단 빈칸 추론 유형의 문제를 풀 때 이거는 뭐 100% 무조건, 이건 뭐 100%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고, 근데 뭐 그냥 나는 빈칸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그냥 지문을 처음부터 순서대로 꼼꼼하게 읽어 나간다, 전혀 문제 안 돼요. 근데 이제 빈칸이 있는 문장을 먼저 한번 읽어보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는 대략적인 어떤 그 흐름이나 글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사전에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맞게 내가 어떤 단서, 어떤 시그널을 찾아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사전 그 유추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고. 자, 그다음에 당연한 얘기죠. 이거는 뭐 빈칸이 첫 번째 문장이 뚫렸다. 그러면 첫 문장에 빈칸이 나왔다. 그러면 그 주어진 첫 문장에서 그냥 읽으면서 해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는 솔직히 쉽지 않죠. 당연히 첫 문장에 빈칸이 뚫렸으면 당연히 최소 다음 문장 또는 다음 이어지는 뭐 두세 문장을 더 꼼꼼하게 읽으면 거기에는 무조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 확실하고 명확한 어떤 시그널, 그런 것들이 다 존재해요. 그래서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아무도 어떻게 풀어, 그렇죠?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포인트, 자, 거의 사실상 90%, 뭐 90% 이상이라고 보면 돼요. 90% 이상은 거의 사실상 빈칸의 위치가 자, 앞이든 중반부든 아니면 맨 마지막 문장이든 그냥 주제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특히 빈칸의 위치가 첫 번째 문장 또는 맨 마지막 문장에 뚫려 있다. 그럼 그건 거의 사실상 그냥 100% 주제문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요즘 추세가 이거야. 약간 요즘 평가원에서 약간 좀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요즘에 약간 빈칸 추론 유형의 문제를 만들 때 조금 신경까지는 아니고 살짝 뭔가 좀 학생들을 낚으려고 요즘 약간 요런 시도들을 간혹 이렇게 조금씩 해주고 있는데, 그래도 사실은 대부분은 다 주제문이고, 설사 뭐 지역적인 내용을 빈칸으로 뚫는다고 해도 결국 이 지역적인 내용을 유추하기 위해서는 그 주어진 지문의 주제를 찾으면 그 주제를 가지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결국 같은 얘기예요. 여기 만약에 빈칸이 세부사항이면 결국에는 지문 내 주제를 찾으면 결국에는 그 지문 내에
그쵸? 그 주제가 조금 더 포괄적인, 주제라는 게 원래 포괄적인 내용을 갖고 있죠. 그러면 그 세부사항 빈칸에는 걔를 조금 더 구체화시킨 그런 형태로 워딩을 잘 찾아서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일단 대략적으로 이렇게 봐봐요. 이게 이제 포인트고, 자, 이제 예습 과제부터 바로 가볼게요. 근데 잠깐만. 근데 오늘은 잠깐만. 재원이가 조금만 오늘은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재원이를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은 과제를 착각해서 못했든 아니면 이 교재를 오늘 처음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예습 자체를 아예 할 수가 없었고 이 질문 자체를 아예 들여다볼 기회가 없었죠. 그래서 좀 부득이하긴 하지만 재원이한테 오늘은 좀 양해를 줄 거야. 재원이는 어차피 이거를 다 했잖아요. 너 언제 했니? 몇 번인지. 그러니까 이 예습 과제를 언제 했어? 최근에 아니면 아주 옛날에? 그러니까 이 숙제를 내준 지 되게 오래되셨는데. 그쵸, 오래되긴 했죠. 이번 주 바로 아직 그- 이번 주에 하긴 했어요. 이번 주에 시험 끝나고 이제 좀 쉬었다가 했죠? 네. 알았어요. 그럼 재원이가 조금만 양해를 해줘. 이거를 그냥 생뚱맞게 그냥 같이 읽으면서 풀면 그쵸? 뭐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혼자 사고하면서 푸는 그런 느낌은 전혀 없으니까 일단 지금 시간을 줄 테니까 일단은 거기 몇 페이지죠? 예, 일단 67번부터 그러니까 154페이지 67번 지문부터 지금 일단 2분 30초 줄게요. 그래서 2분 30초를 줄 테니까 풀어보세요. 재원이 그냥 다시 풀게요. 자, 시간 1분 정도 더 줄게요.
그중에서 일단 같이 답을 체크하고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 67번. 자, 민성이는 뭐라고 했죠? 못 풀었니? 아직 거기까지 못 봤네. 알았어. 그러면은 석준이 오늘 안 왔고, 민우는 풀었니? 네. 민우 풀었어? 아직 고민 중이야? 아직 못 풀었고, 그러면은 민우 옆에가 현종이지? 현종이 풀었어? 조금 아쉬워. 어? 조금 아쉬워. 조금만 더 줄까? 알았어요. 그러면 딱 30초가 줄게. 아직 다 못 푼 것 같은데. 아, 연주는 풀었어요? 아, 알았어. 그럼 마지막 30초. 오케이, 그러면 답을 좀 체크해 볼게요. 일단 민우 다 풀었죠 이번에? 네. 민우 골랐지 다? 네. 오케이, 그래서 민우는 몇 번 골랐니? 저요. 몇 번? 2번. 오케이. 자, 그러면 현종이는 몇 번 골랐니? 1번? 1번이 아니면 3번? 아, 1번 골랐어? 알았어요. 자, 연주는 다 골랐어요? 몇 번 골랐니? 5번. 오케이, 알았어요. 자, 그러면은 다정이 다 골랐어요? 1번? 오케이, 알았어. 자, 그러면은 재원이는 몇 번 골랐죠? 5번. 오케이. 그러면은 은수는 몇 번 골랐어요? 5번. 오케이. 그러면은 승주는 몇 번 골랐니? 너도 5번 골랐고. 자, 그러면 마지막 민성이죠? 민성이 몇 번 골랐니? 5번. 오케이. 자, 5번을 고른 친구들이 꽤나 많은데 일단 답은 요 67번 같은 경우는 답은 그냥 미리 알려줄게요. 자, 67번의 답은 5번이 답이죠. 67번 답은 5번이 답이고, 자, 이 지문은 당연히 소재가 있죠. 근데 일단 이 지문은 빈칸의 위치가 사실상 거의 마지막 문장이라고 봐도 무관하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 빈칸이 뚫렸고, 아까 일전에 한번 얘기했죠. 자, 보통 이제 마지막 문장이나 첫 번째 문장에 빈칸이 뚫리면 그 지문 자체는 항상 사실상 그냥 주제문이라고 보면 되는데, 일단 각 한 문장 단위로 문장 성분에 대해서 구문 분석을 꼼꼼하게 하기에 앞서서 일단은 좀 구조에 대한 얘기도 좀 하긴 할게. 그러니까 각 지문별로 어떤 식으로 논리 구조가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이 지문을 읽으면서 어떤 시그널을 통해서 그 논리 구조를 이해해 나가야 되는지. 일단 이 지문 같은 경우는 빈칸문을 먼저 한번 볼게요. 자, 빈칸문에 주어 자리에 가 있는 대상을 보니까, 자, 이 세모 표시는 접속사라서 세모 표시가 아니라 시그널이기 때문에 세모 표시인 거야. 자, 일단 빈칸 문장의 주어 자리에 the result라고 했죠. 그래서 누가 봐도 결과잖아,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구문 분석이 아니라 그냥 논리 구조야. 그래서 논리 구조를 설명을 해줄 건데, 자, 수능 독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지문의 논리 전개 패턴이 어느 정도는 정형화되어 있는 편이에요. 한 크게 봤을 때 한 7개에서 8개, 한 9개 정도로 논리 전개 패턴이 정형화되어 있는데, 일단은 지문을 읽는데 갑자기 지문 내에서 결과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그 앞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 지금처럼. 그럼 결과에 대해서 뭔가 제시를 해주고 알려주면 그 앞에는 결과에 대한 뭐가 나올까요? 보통은. 그렇죠, 원인. 그쵸? 자, 앞에서 그러니까 지문의 어딘가에서 뭐 결과 같은 단어가 나오면 보통 수능 독해 지문 같은 경우는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한 원인 같은 원인이 보통은 그 앞에서 나오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수능 독해 지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자, 원인 플러스 결과니까 인과 관계, 그렇죠? 그래서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그렇죠? 뭐 인과 구조라고 불러도 되고, 그래서 원인이 나오고 결과가 나오는 패턴, 보통 이제 결과가 주제, 그런 패턴이에요. 사실상 빈칸 문장이 지금 여기 나왔죠? 그럼 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유추할 때 이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만 있으면 시간을 좀 세이브할 수 있다고.
물론 뭐 전체 문장을 다 볼 필요는 당연히 있죠. 근데 머릿속에 좀 약간 인식하고 심어둬야 될 거는 내가 어디에다가 조금 더 강점을 두고 이 지문을 접근해서 풀어나갈지.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앞선 문장 앞에 어딘가에 원인이 나오겠죠. 그래서 미리 알려줄게요. 잘 읽어봤으면 자, 여기가 이 결과에 대한 원인, 정확히 여기서부터. 그래서 잘 읽어봤으면 이 지문의 소재는 누가 봐도 인터넷이죠.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인터넷 검색에 대한 얘기였어.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 검색을 다 하는데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나 아니면 desire 그거에 대한 얘기였어. 그러니까 일단 desire는 무슨 뜻이죠? 알면 얘기해. 자, desire는 무슨 뜻이냐면 이거 알아둬야 돼. 자, 지금 만약 모른다면 desire는 무슨 뜻이냐면 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수능 필수 어휘 중에 하나고 욕구라는 뜻이에요. 욕구. 자, 그래서 일단 얘를 색깔을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자, 그럼 얘는 욕구란 뜻이고 얘랑 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다른 유사 표현은 이 지문에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자, 욕구라는 명사를 나타내는 또 다른 유의어는 urge라는 단어. 그래서 이런 단어도 있고 urge, URG예요. URGE. 자, 조금이라도 글씨가 안 보이면 다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욕구나 그죠? 어떤 열망. 근데 뭐에 대한 욕구냐면 어떤 지식. 자, 지식에 대한 욕구. 그래서 이게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어떤 정보를 찾고자 하는 목적에 대한 얘기를 다룬 지문이었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정보, 그러니까 지식에 대한 욕구를 인터넷을 하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 그것이 어떻게 될 수 있어? satisfy, 충족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이유나 아니면 이런 목적 때문에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한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이어지는 결과는 당연히 얘랑 논리적으로 잘 흐름이 이어지면 되겠지.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그 결과 the result is a very revealing digital footprint of our needs. 자, 그 다음에 needs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자, needs가 그냥 말 그대로 필요죠. 그래서 needs라는 단어가 얘랑 같은 단어잖아요. needs는 필요니까 욕구 사실상 다 같은 단어죠. 그래서 같은 내용으로 여기 흘러갔어.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 일단 revealing은 거기다 별표 치고 자, revealing은 일단 이건 좀 어휘적인 부분이긴 한데 자, 일단은 revealing은 reveal이라는 동사에 거기서 이제 파생된 형용사예요. 자, revealing ing니까 현재 분사죠. 자, 일반적으로 reveal은 무슨 뜻이냐면 어떠한 것을 드러내다, 뭐뭐를 드러내다 또는 뭐뭐를 밝히다. 그래서 숨겨져 있던 것을 밝히다 또는 드러내다 그런 의미예요. 여기는 revealing, ing가 들어가서 이 동사가 형용사가 된 거니까 어떤 것이 드러나는. 근데 여기서의 의미는 무언가가 흥미롭게 드러나는. 흥미롭게라는 단어가 좀 같이 거기 첨가가 돼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뭔가가 밝혀져서 드러나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는 뭐냐면 앞에 베리가 들어가서 강조해주고 있죠. 매우 흥미롭게 드러나는 디지털 풋프린트. 자, 풋프린트는 말 그대로 그냥 발자국이지.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어떤 욕구 또는 이러한 어떤 그 니즈들이 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다 충족이 된다. 인터넷 얘기니까 디지털이 자연스럽게 들어가죠. 그래서 답은 깔끔하게 5번이고 이제 이건 구조 자체가 얘를 보면서 이게 결과에 대한 얘기니까 이게 인과 구조구나 라는 게 인식이 되면 조금 더 이렇게 수월하게 빨리 풀릴 수도 있고 근데 이건 너무 스킬적인 얘기니까 이제 하나씩 좀 더 구문 분석을 올라가서 해볼게요. 자, 일단 소재는 누가 봐도 인터넷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보니까 The internet really is a strange and wonderful place. 첫 번째 문장은 그냥 이형식 문장이죠.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주어가 진짜 정말 뭐하대? 이상하고 굉장히 놀라운 경이로운 그런 곳이래. 그래서 형용사 두 개가 나란히 지금 병렬됐죠. 그래서 플레이스랑 명사 꾸며주고 있고. 근데 여기서 이상하다는 얘기가 막 부정적인 어조가 아니죠. 그냥 독특하다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소재 여기 나왔죠. 자, 인터넷에 대한 특징 설명했고, 자, 그 다음에 information. 인터넷에 대한 얘기니까 information 깔끔하게 잘 결합되죠.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수집하는 어떤 정보. 여기 source가 있는데 source가 이게 지금 주어가 A of B의 형태로 지금 주어가 완성됐으니까 of가 전치사잖아. 그래서 자, B의 A로 해석할 수 있고 이건 그냥 전체 주어가 여기까지죠. 그래서 source도 명사. source가 명사로 쓰면 그냥 종류란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에 존재하는 온갖 종류의 정보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전체 주어가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이게 다 자, 이 B에 나오는 명사들이 다 하나씩 다 sorts, shapes, and sizes 다 병렬되죠. 그래서 전체 주어는 뭐 당연히 is 앞에까지가 다 하나같이 다 전체 주어고 여기는 엄밀히 말하면 A over B고 여기 정명구니까 우리식으로는 이렇게 괄호 표시해서 수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온갖 종류 또는 온갖 모양, 형태, 온갖 규모의 정보들은 is 존재한대. 그 다음에 정명구 나왔죠. 어디에 존재하냐면 우리 손바닥 안에 존재한대. 그러니까 원하는 정보는 다 찾을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웨더 나왔어.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웨더 하면 보통은 웨더 전이죠. 그래서 접속사 형태의 웨더죠. 뭐뭐인지 아닌지. 여기 형태를 보면 여기는 보니까 지금 주어 동사가 나오지 않고 전치사가 또 나오고 그 다음에 그냥 명사가 나오죠. 그래서 웨더는 접속사 역할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데 웨더는 전치사 역할까지 할 수 있어. 근데 이거 엄청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여기 정명구 형태로 그냥 해석할 때는 인터넷 검색을 할 때 우리가 컴퓨터 사용하기도 하지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통해서도 하잖아. 그래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컴퓨터를 통해서 하든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든 아니면 태블릿 PC를 통해서 하든 뭐뭐를 통해서 하든지 간에 웨더의 느낌을 살려서 계속 해석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여기가 and 나오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앞에 이쪽의 내용에서 추가로 이어서 지금 추가적인 설명이 나오죠. 그래서 두 번째 주어가 나오고 자, 그러면 and we take 그 다음에 좋은 표현 나왔죠? take advantage of A 이거 많이 쓰는 표현이죠? advantage가 이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의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뭐한데 색깔이 플러스죠.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하는 것에 대한 필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색깔 자체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부정적인 뉘앙스가 아니라 긍정의 뉘앙스지. 왜냐면 advantage가 나왔어. 자, 우리는 뭐한데? 이거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take advantage of A, A의 이득을 취하다. 그 다음에 이제 대시 나왔어. 자, 이렇게 자, 명사 형태로 this나 that 같은 아이가 나오면 그런 아이를 흔히 전문적인 용어로는 지시 대명사 또는 뭐 인칭 대명사로 부르죠. 근데 이제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나오면 얘가 그 주어진 문장 내에서 하는 어떤 기능이나 역할을 이해하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죠. 얘가 하는 역할은 뭐야? 얘가 하는 역할은 앞에서 이미 한번 얘가 지칭할 대상, 언급이 한번 된 대상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꾸며주는 내용 뭐야? 인터넷, 소재, 그렇죠. 인터넷이라는 소재, 그리고 조금 더 매끄럽게 묶으면 인터넷 검색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반복했죠. 자, 그래서 얘는 그냥 반복된 소재, 그냥 반복이라고 쓸게. 여러분들이 주제 찾기 할 때 뭐 대부분 어느 정도 들어봤을 텐데 보통 주제 찾기 할 때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은 반복해서 나오는 명사, 혹시라도 지문 내에서 어떤 특정 명사가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면 걔를 굉장히 꼼꼼하게 신경 써줘야 되죠. 왜냐하면 걔가 그 주제의 소재니까. 그래서 주제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소재가 있어야 되고 그 소재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담는 어떤 서술적인 표현들이 같이 결합이 되면 그게 한 덩어리의 주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 The statistics. 일단 예습까지 안 해본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어. 자, statistics는 무슨 뜻이냐면 통계학이라는 뜻이에요. 통계학.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는 숫자라고 생각하면 돼. 숫자. 자, 인터넷 정보 얘기하다가 이어지는 문장에선 갑자기 뭐 숫자나 수치 얘기가 나오죠. 통계학. The statistics will vary. 자, 통계학이 vary라는 단어. 여기 지금 동사죠? 누가 봐도 동사 자리니까. vary가 동사로 쓰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various라는 형용사 있죠? 그게 동사예요. 그러니까 다양해진다. 정보. 그러니까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어떤 숫자나 통계가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냥 정해져 있는 명칭은 뭐냐면 분사구문인데
요거는 이제 무인칭 분사 구문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약간 전치사 관용 표현처럼 쓰이는 그런 형태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외워야 되고, 얘는 현재 분사만 항상 써. 그러니까 PP가 아닌 현재 분사. 그래서 이건 해석할 때 depend 자체가 뭐뭐에 의존하다, 뭐뭐에 달려있다죠. 그래서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어떤 검색 결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인터넷에 어떤 정보를 검색했어. 근데 정보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그 자료의 숫자들, 그런 것들 얘기합니다. 그것들이 다 각양 각색이래. 뭐에 따라서? Depending on which article you read. 당신이 어떤 종류의 기사를 읽는지에 따라서, 또는 뭐 이제 어떤 서치 엔진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뭐 네이버를 사용할 때랑 구글을 사용할 때랑 또는 다음에서 똑같은 내용을 검색할 때 조금씩은 그 나오는 기사의 숫자들이나 수치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 맥락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 얘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여기는 이제 의문사죠. 그래서 자, 여기는 이제 의문 형용사. 그래서 얘가 어쨌든 간에 목적어를 취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사실상 which article you read는 간접 의문문 형태로 목적어 자리예요. 그래서 간접 의문문. 그렇기 때문에 어순만 지금 나와 있는 이 어순처럼 의주동, 주어 플러스 동사 깔끔하게 잘 나와 있죠? 그래서 그거 알면 되고, 당신이 어떤 기사를 읽는지에 달려 있다. 그치만 중요한 건, 자, 중간에 but이 나오면 앞선 내용은 영양가가 떨어지죠. but 이후의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지. But the story is the same. 그게 뭔 얘기인지 알겠죠? 어떤 그 기사를 클릭하고 검색하면 무지막지하게 뭐 쏟아진대, 숫자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네이버에서는 뭐 30개가 나오면 구글에서는 뭐 300개 가량 나올 수 있다. 이런 수치적인 차이가 있는데, 수치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 내용은 똑같다. 그런 얘기죠. But the story is the same. 그러면 좋다는 얘기죠. 인터넷 정보를 통해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게 있다. 앞선 문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이어지는 흐름이죠. 자, 이어진 문장. If we are, 자, 여기 조건적 접속사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할 때, 우리가 만약에 are searching for product information, 검색한다. 여기 검색 나왔지?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한다면, 그 다음 목적어 자리에, 여기 목적어 다 나오죠? 자, 그래서 목적어 여러 개가 다 하나씩 다 병렬되고 있죠. 여긴 다 누가 봐도 병렬이고 목적어들끼리 병렬이죠. 그래서 정보 검색을 할 때 그 카테고리라고 보면 되죠. 뭐 제품 정보, 아니면은 영화 리뷰 같은 거, 아니면은 여행 꿀팁 그런 기사들, 아니면은 뭐 그냥 일반적인 어떤 상식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검색할 때 the vast majority of us. 자, 주절의 주어가 A of B의 형태로 나왔는데, 요거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못 봤을 것 같은데, vast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막 광대한, 큰, 광범위한 그런 뜻이에요. 이거 많이 나온 표현이고요. majority는 그냥 대다수란 뜻이죠. 그래서 majority of A 하면 A의 대다수 그런 뜻이죠. 자, 바니어는 뭐가 있죠? 바니어는 이제 뭐 마이너리티 같은 단어가 이제 바니어로, 마이너리티가 이제 소수죠. 어쨌든 여기서는 best라는 단어가 그냥 large랑 같은 의미야. 이것도 이제 수능에서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들의 상당 대다수가, 그래서 그냥 엄청나게 대부분의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The vast majority of us는 그냥 대다수의 우리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빠르지. 자, 그래서 대다수의 우리들, 여기까지가 주절의 주어고, will turn, 자, 동사죠? 그 다음에 turn to라는 단어는 그냥 말 그대로 어디로, 그치, 돌아서다, 가다, 그런 뜻이죠. immediately가 중간에 들어가서 그냥 부사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immediately니까 바로, 즉각적으로지.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들은 어떻게 하는데, 월드 와이드 웹이 나왔으니까 인터넷 같은 얘기잖아요. 그쵸? 요 www, 인터넷이죠? 인터넷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접속한다.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왔어. 아까 내가 여기가 이 빈칸에 핵심적인 답의 근거를 제시해주는 그런 시그널 역할을 한다고 했죠. 원인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할 때 어떤 기대 심리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행위를 하냐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In the hope that. 그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여러분들 학교에서
내신 기간에 요 지문을 가지고 변형을 한다 하면 여러분들이 문법적으로 제일 조심해야 될 구간은 여기. 일단 만약 학교 시험에서 요 지문이 출제가 된다. 그럼 이제 요거를 가지고 뭐 어법 변형을 한다. 뭐 어법 오류 고치기 같은 거 낼 때 가장 많이 신경 써야 될 구간이 딱 요쪽에 이 구간, 요 대시라는 아이 있죠? 자, 얘를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은 더 호프라는 이 명사가 있죠? 그래서 누가 봐도 해석을 할 때 이 대시하는 역할은 이 호프를 꾸며줄 것 같지? 소식해주겠죠? 근데 이 대시 그럼 일단 앞에 있는 명사를 보통 대시 꾸며주면 보통 우리는 걔를 관계 대명사로 생각하기 십상이지.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돼요. 얘는 관계 대명사가 될 수가 없어. 왜냐? 얘 뒤에 이어진 문장의 형태를 보니까 문장이 어때요? 완전히 불완전해. 자, 이어지는 문장의 형태를 볼게. 지금 이어지는 문장의 형태를 보니까 주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동사 당연히 있고. 자, 목적어가 없으면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성립이 되지. 그래서 불완전해지죠. 근데 여기 보니까 주어 있고 our desire 누가 봐도 목적어지. 그래서 목적어까지 다 말끔하게 잘 들어가 있어. 그래서 누가 봐도 불완전한 문장이 아니라 완전한 형태의 문장이 들어가 있다고. 그럼 얘는 당연히 뭐가 아니라는 얘기야. 얘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 대명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얘는 뭐냐? 관계 대명사는 아닌데 앞에 명사가 있어. 그 꾸며줘 해석할 때. 근데 관계 대명사는 아니래. 얘는 뭐냐면 앞에 똑같이 명사가 위치하는데 뒤에는 완전한 형태의 문장을 취하는 요 대세 전체는 동격의 대. 동격의 대시라고 불리면 돼. 그래서 동격의 대시면 학교 시험에서 장난치기 좋은 거 딱 하나밖에 없지. 학교 시험에서 이 자리를 위치로 바꾸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호프는 사람이 아니니까 아 선행사구나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나왔을 때 그냥 쓱 대충 가볍게 보면 100% 낚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어쨌든 간에 어법 변형도 나오기 굉장히 좋고 이 지문의 전체적인 어떤 주제를 다 관통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 구문 분석 페이지에 보면 이 문장이 들어가 있죠. 이 문장이 들어가 있죠. 어차피 여기서 지금 다 정리를 해준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지식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어떤 욕망 그쵸? 그 지식에 대한 정보 검색에 대한 어떤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킨다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인터넷 검색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결과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충족 그래야지 깔끔하게 잘 떨어지죠. 그래서 the result is 그래서 아까 여기 그 디자인이 좀 어려운 단어였고 그거를 선택지에서는 변형을 시켰지만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그 디자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더 어려웠고 걔를 조금 더 쉽게 풀어서 needs라는 단어로 변형시켜줬죠. 결국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그 욕구가 완벽하게 잘 충족이 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 그런 흐름이죠. 그럼 이어지는 마지막 문장에서도 이것도 당연히 단서가 될 수 있죠. 마지막 문장도 보면 결국에는 요 앞선 빈칸 문장과 완벽하게 흐름이 이어지죠. 디스가 나왔죠? 주어 자리에 디스를 썼다는 얘기는 이게 반복이지. 디스가 가리키는 건 당연히 요 빈칸의 결과죠. 그래서 이 결과가 뭐냐면 can offer 제공할 수 있대. 뭐를? 더 많은 인사이트가 뭐냐면 인사이트는 통찰력. 더 많은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대. 그래서 여전히 긍정적인 어조. 그래서 그 소재에 대해서 필자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죠. 자 그리고 뭐에 관련된 통찰력이냐면 about customers. 그래서 정면구죠. 소비자들에 관련해서 더 많은 통찰력을 이 결과가 제시할 수 있대요. 뭐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다른 자료, 데이터보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이 그만큼 좋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when this information 인터넷을 통해서 얻게 된 이런 지식, 정보들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this를 다시 한번 써줬고 반복하기 위해서 자 이러한 정보들이 is fully contextualized. 자 영어 밑에 주어져 있죠. 자 맥락화하다. 근데 여기 누가 봐도 이 주어 자리에 가 있는 대상이 사람이 아닌 대상이기 때문에 자 얘가 이 행동을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관계가 누가 봐도 수동이니까 수동태로 잘 되어 있죠. 자 얘가 어떻게 됐을 때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한 정보가 완전히 맥락화 될 때,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이어지는 어떤 결과가 따르냐면 주절 나오죠. 자, marketers, 자 마케팅하는 사람들이죠. can start 시작할 수 있대. 그 다음에 start 같은 경우는
목적어를 투부정사를 취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목적어를 보면 되죠. 뭘 시작할 수 있냐면 뒤에 투부정사 하는 것을 시작할 수 있대. 이해하는 것을 시작할 수 있대요. 뭐를? 소비자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대. 그러니까 플러스죠. 그다음에 여기 인이 나왔죠. 여기 인은 뭐 당연히 전치사니까 전명구 수식이죠. 근데 얘가 전치사잖아. 그럼 여기 what을 봐야 돼. 자, 그럼 이 what은 뭘까요? 여기 전치사기 때문에 여기 어떻게든 in 뒤에는 무조건 어떤 형태로든 명사만 나올 수 있지. 자, 여기서 이 what이 하는 역할은 얘는 누가 봐도 관계대명사 what이죠. 관계대명사 what. 왜냐면 관계대명사 what은 다른 기타 관계대명사들과의 유일한 차이가 얘는 선행사 이미 포함하고 있어서 형용사 역할이 아니라 명사 역할을 하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면 돼? 뭐뭐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여기서 이제 서식해주죠. 뭐뭐 하는 것이냐면 what has become. 자, 현재 완료 결과를 써놨죠. 그래서 어떤 것이냐면 이미 그죠? 과거에 진행해서 이제 현재 막 뒤에 것이 되어버린 거기 통해서 이제 뭐 그런 식의 해석인데 여기 이제 네이티브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네이티브가 이제 뭐 현지라는 뜻이잖아요. 현지. 그래서 현지에 완벽하게 다 체화가 된 그래서 이게 내 것이 됐다 이거. 아까 이제 contextualize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결국에는 완전히 그죠? 익숙한 완전히 내 것이 되어버린 그런 디지털 환경 안에서 편해진, 익숙해진 뭐 그런 얘기예요. 어쨌든 뭐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이 마지막 문장까지 그렇게 꼼꼼하게 읽지 않더라도 물론 뭐 읽긴 읽어야 되겠지만 마지막 문장까지 안 읽더라도 나중 가면 이제 요 앞에 내용을 통해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어느 정도 유추가 되죠. 전체적인 흐름 플러스 아까 색깔 이 지문에서 필자가 이 소재에 대해서 어떤 어조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색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거를 좀 명확하게 잘 이해하면 선택지에서 오류가 날 가능성이 현저하게 적어지지. 일단 아까 1번 보는 친구가 있을 텐데 1번 같은 경우는 뭐 색깔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소재가 잘못되죠. The new interactive media라고 나왔으니까 그렇죠? 뭔가 완전히 새로운 어떤 뭐 매개체 같은 게 나왔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그냥 소재가 인터넷이죠. 그리고 인터넷에 대한 선호라기보다는 인터넷을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유나 목적, 추구하는 방향 뭐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아까 2번 보는 사람 있었죠? 있었나? 2번을 골랐다는 얘기는 2번은 잘 봐. Artificial Intelligence 동그라미 치고 Artificial Intelligence는 인공지능이죠? 그치? 근데 인공지능은 이 지문에서 안 나와. 그쵸? 전혀 안 나오죠? 그리고 뭐 인공지능이 뛰어나다. superior는 무슨 뜻이냐면 우월한, 뛰어난, 압도적인 그런 뜻이에요. 인공지능의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재를 완전히 잘못 잡았어. 이 지문의 소재는 그냥 인터넷 검색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을 3번 보는 친구는 없죠.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만 알려주려고. 3번 선택지를 보면 private information은 누가 봐도 그냥 개인 정보죠. 근데 leak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leak이라는 단어는 유출, 노출. 그거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개인 신상 정보가 해킹, 털렸다는 얘기죠. 이건 부정이잖아. 여기 부정적인 뉘앙스가 다닐 거 없죠. 자, 그 다음에 random collection of unproven information. 여기도 unproven 동그라미 치면 바로 제낄 수 있죠. 소거할 수 있죠. unproven은 마이너스잖아. 증명되지 않은 정보래. 그러면 정보의 객관성이 너무너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인터넷 검색의 좋은 점, 장점 그쪽에 부각해서 설명했죠. 그래서 답은 깔끔하게 5번. 네, 이어지는 내용 일단 거기서 155페이지는 지금 수업 시간에 다 해준 거를 참고해서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더 보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156페이지까지 일단 풀고, 그쵸? 156페이지까지 하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에 다 줄게요. 자 156페이지 이제 시간 똑같이 2분 30초 줄게요.
자, 마지막 30초. 자, 이제 다 못 풀었다고 하면 일단 뭐 그냥 확인해 볼게요. 자, 그래서 다 푼 친구들도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요 지문은 일단 답을 그냥 확인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그냥 같이 지문을 풀면서 같이 유출해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장 자체가 빈칸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 문장 또는 마지막 문장이 빈칸을 뚫리면 그냥 주제문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자, 이 지문 같은 경우도 첫 번째 문장 빈칸 뚫어놨고 구조가 그냥 굉장히 깔끔하게 첫 번째 문장부터 어떤 필자의 그쵸 주장이나 아니면 이제 가설, 여기는 이제 구조를 봤을 때는 필자의 주장이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나름의 어떤 가설을 세웠어.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고, 여기도 일단 구문 분석 들어가기 전에 일단 구문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 그 지문의 논리 전개 구조에 대해서 먼저 팁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할게요.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풀었으면 좋았을 법했냐면, 일단 첫 번째 시그널은 이 두 번째 문장의 질문, 일단 질문으로 끝나죠? 여기에 초점 맞추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을 잘 보면 다음 이어지는 문장에서 주어 자리에 researchers로 시작하죠. 그래서 요게 이제 두 번째 단서. 그래서 바로 여기다 써줄게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주제를 찾는 데 있어서 주제 찾기 훈련을 할 때 지문 내에서 갑자기 어떤 질문이 나와. 그 질문이 아니고 물음표예요. 자, 지문 내에서 질문을 딱 필자가 우리한테 던지면 그 질문에 숨겨진 의도나 목적을 알면 쉽게 풀 수 있죠. 그러니까 갑자기 지문 내에서 질문이 나오면 어떤 목적? 그러니까 답을 몰라서 묻는 거야, 아니면 답은 이미 알고 있는데 그냥 흥미 유발을 위해서 묻는 거야. 그렇죠? 답을 이미 알고 있죠. 질문에 대한 답을 지가 모르면 어떻게 풀어, 그렇죠? 답은 다 이미 알고 있고 답정 너죠. 절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철저하게 자, 어떤 흥미를 유발하거나 아니면 뭔가 정보를 그렇죠 정리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어쨌든 간에 흥미 유발이 주요한 포인트죠. 그럼 지문에서 이렇게 질문이 나왔어. 그러면 질문에 대한 반드시 뭐가 나와?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문 내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지가 제시해 줄 수밖에 없죠. 그럼 답은 무조건 나와. 바로 이어지는 다음 문장이 나오든 아니면 조금 더 있다가 다다음 문장이 나오든 무조건 답은 나오게 돼 있어. 그럼 그 답이 어떻게 돼? 자, 그 답이 하는 기능, 그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주제 찾기 할 때 항상 그 지문의 주제. 그래서 답이 나오면 그게 주제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구조, 굉장히 많이 나오는 구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답을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 답을 제시해주는 패턴이 다음 문장의 형태로. 그래서 일단 주어 자리에 researchers가 나왔죠. 자, researchers가 나오면 researcher이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건 전형적인 어떤 구조? 수능 독해 지문 풀다 보면 실험이나 연구 관련된 지문들이 무수하게 많이 나오지. 그래서 전형적인 실험 연구 지문이죠. 연구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생각해야 될 게 있어. 자, 지문에서 실험이나 연구 얘기 나오면 여러분들은 주제 찾기 할 때 뭘 찾아야 돼? 실험이나 연구 얘기 나오면 반드시 그 실험이나 연구에 대한 뭐까지 같이 나와? 결과 나오죠. 그러면 나중에 시간 세이브할 수 있다. 이렇게 실험이나 연구를 암시한 어떤 키워드 단어가 나왔어. 그러면 결과 나온다고.
이따가 보면 결과 반드시 나오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 실험이나 연구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는 문장이 반드시 주제입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일단 실험이나 연구는 뭐 여기 리서치 있으니까 리서치나 스터디, 그 다음에 동사 자리에 저기 experiment 하나 나왔죠? 그 명사로 바뀔 수도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3인방이 실험이나 연구를 나타내는 단서죠. 근데 이거 말고도 뭐 어떤 특수한 뭐 이코노믹스 경제학이라든지 뭐 심리학 같은 단어 나오고 어떤 사람 인물 나오면 그것도 이제 연구 진행, 어떤 전문가가 연구를 진행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결과 같은 경우는 명사 버전 알려줄게. 자, 일단 실험 연구 나오면 여러분들 시간 세이브해야 되잖아. 결과를 찾아야 되죠. 명사가 좀 더 쉽죠. 명사 같은 경우는 뭐 가장 대표적인 result라는 단어 빨리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아니면 result랑 완벽하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outcome이라는 단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과라는 의미를 가진 명사예요. 나오면 이제 땡큐지. 자, 이렇게 명사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이 실험이나 연구에 대한 질문 나오면 보통 그 결과를 보통은 동사의 형태로, 이거 많이 봤을 거예요. 동사의 형태로 많이 던져주고, 일단 가장 대표적인 동사, 가장 기본하게 많이 나오는 동사는 find라는 동사. 그래서 일단 find라는 동사가 제일 많이 나와요. The research found that 많이 나오죠. 그 연구는 발견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거 find랑 뭐 같이 갈 수 있는 당연히 discover 같은 단어. 자, 그 다음에 또 같이 갈 수 있는 단어가 몇 개가 더 있는데 show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보여준다. show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자, show랑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뭐 demonstrate 같은 단어도 당연히 많이 나오죠. 자,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고급진 단어들은 이제 몇 개가 더 있는데, 아까 이제 첫 번째 지문에서 revealing이 있었죠. 그리고 그 revealing의 동사가 reveal이라고 했죠. 드러내다, 밝히다. reveal. 그다음에 얘랑 같이 갈 수 있는 단어.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갈 때 얘기해요. disclose 같은 단어. 자, 그런 단어들이 나올 수 있죠. 자, 이것도 이제 드러내거나 밝히다, 그런 느낌. 그래서 이런 계열들. 여기 보면 바로 나왔죠. 저 이쪽에 find out, 일단 여기서 find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뭐 비슷한 흐름으로 가다 보면 결국 결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떨어지는 형태로 나오진 않았는데 거기서 조금 더, 그쵸, 뭔가 조금 더 살짝 꼬아서 낸 느낌은 있죠. 어쨌든 결과가 나오는 건 확실하고, 그래서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떤 첫 번째 문장에 나온 내용이 어떤 가설이나 주장이야.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서 질문을 던졌죠. But does this, 이 this가 가리키는 건 당연히 이 앞선 문장의 주장 또는 가설. 그러나 이 가설이 진짜 이루어지는 거 맞아? 그러니까 이 가설 진짜 입증할 수 있어? 그렇게 물어봤죠. 그런 다음에 입증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여부는 철저하게 뭐를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그렇지, 실험이나 연구를 통해서 입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패턴. 그래서 전형적인 결과를 빨리 찾으면 여기 들어갈 내용을 시간 세이브해서 유추할 수 있는 그런 패턴. 자, 이거 실험 여기 나왔죠? 자, 그러면 일단 부분 분석하기 전에 그 실험 결과 나온지 좀 얘기할게요. 자, 실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당연히 뭐 실험의 진행 방식, 실험 소개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 지문에서는 실험 결과가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보고 여기가 이 실험의 결과네 라고 인식해서 풀었으면 아주 잘 찾은 거고, 누가 봐도 진행은 여기까지 실험이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에 대한 얘기고, 이 문장이 전형적인 실험 결과.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도 나왔고, 그렇죠? 그 질문에 대한 답, 저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를 실험을 통해서 밝혀냈죠. 그래서 여기가 확실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이해하면 이 내용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랑 일맥상통하면 끝나는 게임. 그렇게 봐야 돼요. 일단 구조는, 자, 그래서 이 전형적인 실험 결과고, 이 얘기 왜 하냐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시간 세이브하는 차원에서. 자, 그러면은 구조는 얘기했고요. 이제는 조금 더 정밀하게 각각의 문장을 다 꼼꼼하게 파악해볼게요. 아까보다 좀 더 시간을 빨리 가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장, in a perfect world. 그래서 그냥 완벽한 세상에서, 그렇죠? 완벽한 세상에서 consumers, 소비자들이죠.
소비자들은 빈칸할 것이래. 그쵸? 여기 빈칸 쪽이 동사가 들어가야 되죠. 빈칸할 것이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if가 나왔죠. 그래서 if가 나왔고 여기 형태를 보면 시험에서 조심해야 될 구간은 딱 여기죠. if가 나왔으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whether if 절의 if인지 아니면 if 조건절의 if인지 아니면 마지막 가정법의 if인지 그 세 가지 중에 어떤 if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지. 여기서는 어떤 형태? 가정법이죠. 그리고 어떤 가정법? 과거 아니면 과거 완료. 과거죠. 왜냐? 여기 시제가 과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 나왔죠. 아니, 과거 완료가 아니라 가정법 과거, if 가정법 과거 나왔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비동사가 늘상 주어의 수의 인칭, 그러니까 주어의 인칭에 전혀 상관없이 늘상 그냥 뭘로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가정법 과거라는 걸 알면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안 막히는 거지. 가정법 과거이기 때문에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걸 가정하고 있지.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사실과는 다르죠. 만약에 어떤 것이 만약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제품이 다 homogeneous가 동일한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동일하냐면 relatively homogeneous. 자, 부사가 ADM, 그 다음에 이게 AM이죠. 부사가 형용사를 꾸며주는 형태죠. 그래서 여기 반드시 부사. 자, 이건 해석하면 굉장히 많이 나와. relatively는 무슨 뜻이냐면 상대적으로 관계 있는 이런 거랑 전혀.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related 하면 관계가 있는 이죠. 근데 의미가 완전 달라져. 그래서 혼동하기 쉬운 단어니까 알아두세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모든 제품의 퀄리티겠지.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제품의 퀄리티가 상대적으로 동일하다고 하면 소비자들은 빈칸할 것이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 형태로 나왔어. 그래서 이 실험의 결과를 통해서 밝혀내면 되고 이 실험의 결과를 보니까 이제 ethical-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건 그냥 미리 우리말로 얘기할게요. 이 질문 잘 보면 여러분들이 고른 답이 만약에 4번이다. 그럼 잘 골랐어. 자, 이 빈칸 추론 문제의 답은 4번이죠. 그래서 우리말로 요약을 해보면 이 질문은 착한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다 이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소재가 착한 기업이고 착한 기업은 소비자들로부터 더 인정을 받는다. 나쁜 기업들 대비. 그게 이제 전체적인 주제 내용이죠.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4번. 그래서 거기 good companies가 있죠. 그래서 착한 기업들이 만드는 제품들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여기 프리미엄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살짝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한다. 살짝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한다. 프리미엄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래서 그럴 의지가 있다. 소비자들의 착한 기업의 선호도를 보여주는 그런 지문. 그래서 답은 4번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죠. 착한 기업들의 제품에는 더 많은 돈을 지불할 그럴 의지가 있다. 실제로 그렇게 한다. 뭐보다 unethical. 자, ethical이 윤리적이죠. on이 들어갔으니까 비윤리적인. 그러니까 나쁜 bad companies라면 너무 쉽잖아. 그래서 이렇게 가죠. 비윤리적인 기업들이 만드는 제품들보다. 그 내용이 다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여기 질문 던졌고 그냥 조동사 뭐 너무 쉽죠? 그래서 조동사 나오고 여기 던질 거 조심할 거 단일도 없고. 자, 그냥 이것만 캐치하면 되고 to find out. 자, 여기는 누가 봐도 소비정사의 부사절이죠. 목적. 그래서 이 답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실험을 진행하면 된다. 그 얘기겠죠. 그래서 researchers conducted. 자, conduct는 동사로 쓰면 가장 많이 나와. conduct 뒤에 목적어는 보통 experiment라는 형태의 실험 단어. conduct an experiment. 실험을 진행하다. 여기서 과거니까 진행했다. 그냥 단순하게 한 가지 실험이 아니라 series of experiments 형태로 목적어 나왔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한 개의 실험이 아니라 그 객관성을 높이고자 실험을 굉장히 많은 실험을 진행했다. 그렇죠.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진행이니까 필요가 없다고. 나중에 시간 세이브하는 상황에서 결과를 빨리 찾아야 돼. 자, 대인은 당연히 실험 진행한 사람들이죠. They showed consumers 소비자들에게 보여줬대. 자, 여기 누가 봐도 얘가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얘가 직접 목적어, 그리고 직역을 하면 소비자들에게 보여줬다는 얘기지만 이건 실험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소비자들은 사실은 이 실험의 참여자, 그러니까 이제 전문용어로는 이제 피실험자라고 하고, 뭐 이제 보통 영어에서는
뭐 이렇게 participant라고 나오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죠. 그래서 실험 얘기 나오면 항상 일단 피실험자 얘기 무조건 나와야 되고, 그 다음 실험 조건 얘기 나오고, 그 다음 결과 나오고. 자, 그래서 그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보여줬대. 뭐를? 완벽하게 동일한 제품들. 그 다음에 여기 동격이죠? 그리고 그 완벽하게 동일한 제품들의 성분은 커피, 그리고 티셔츠였대. 그 다음에 당연히 실험 나오면 당연히 그룹에 조건이 다른 그룹들이 한 2개 이상 무조건 나오죠. But told one group, 한 개의 그룹, 여기도 사형식이죠. 여기 앞에 주어가 생략됐죠. 자, 실험진들 데이가 생략됐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사형식. 자, 그들은 한 그룹에게는, 그쵸? They told one group. 아, 미안해. 여기 사형식이 아니에요. 자, 내가 잘못 얘기했고. 여기 사형식이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여기 갑자기 명사가 하나 나오죠. 네, 여기는 사형식이 아니라 삼형식. 자, 여기는 잘 보면 I가 아니라 그냥 they told one group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사형식은 맞아요. 근데 사형식은 맞는데 여기 DO의 형태를 대절로 갔어요. 대절. DO 형태가 지금 대절로. 그래서 여기 대시 생략됐어요. 그래서 대절의 주어가 the items죠. 그래서 대절의 주어인 items가 나왔고, had been. 그렇지. 여기는 어떤 시제? 과거 완료 시제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시험에 또 나오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과거 완료 시제를 썼어. 왜? 자, 과거 완료 시제를 썼다는 얘기는 과거 완료 시제가 나오면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거는 전후 관계죠. 그래서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났는지 그걸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먼저 일어난 일, 이쪽의 주절의 시제가 과거 시제죠. 그래서 말을 해준 것보다 뭐가 먼저 일어났어? 이 뒤에 결과가 먼저 일어났죠. 그래서 이 먼저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말을 해준 거니까. 전후 관계가 누가 봐도 이쪽이 대과거, 훨씬 더 과거. 그래서 과거 완료를 썼죠. 그 다음에 여기 형태를 보니까 주어 자리에 가 있는 대상이 the items죠. 그래서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계가 수동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과거 완료 수동. 그래서 여기는 조심해야 될 포인트가 학교 시험 변형되면 두 가지가 있죠. 크게 일단은 과거, 단순 과거 시제로 나왔을 때 절대로 낚이면 안 되고, 또 마지막 하나는 과거 완료로 나왔을 때 여기가 had been making, 그건 능동을 의미하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 조심하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있네요. 자, 여기 분사구문. 여기 분사구문이라고 쓰면 되고, 자, 여기 분사구문에서 어떤 패턴이냐면 그냥 현재 분사구문이니까 단순 분사구문의 능동. 사라진 접속사는 뭐 동시 동작을 나타내는 while 같은 접속사가 사라졌겠죠.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가야 돼. while they used. 그래서 이건 분사구문이에요. 그래서 주어가 어차피 이쪽에 똑같은 실험진들이 생략된 거니까 그들이, 그쵸, 뒤에 이 어떤 그 윤리적인 기준을 그들이 직접 활용했지. 그래서 분사구문의 형태야. 자, 그 다음에 made using high ethical standards. 그래서 아까 윤리적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윤리적인 기준이 어떻대요? 윤리적인 기준이 매우 높대. 그래서 굉장히 윤리적인, 엄청나게 높은 윤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했대. 그렇죠? 뭐가 되죠? 그게 첫 번째 그룹이고, and another group. 그렇죠? 다른 그룹에게는, 자, 여기 이제 생략된 건 they told가 생략됐겠죠? 그리고 다른 두 번째 그룹에게는 당연히 조금 약간 미세한 차이를 두고, 그렇죠? 실험 조건을 변경했죠. 뭘 얘기했냐면 that low standard has been used. 그럼 high랑 low 반대죠. 그래서 다른 그룹에게는 뭘 얘기해줬냐면 도덕적인 기준이 더 낮은 도덕적인 기준이 사용되었다고 얘기했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먼저 일어났으니까 여기도 과거 완료고, 그렇죠? 수동의 형태죠. 누가 봐도 얘가 주어니까 그런 것도 체크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룹이 하나가 더 있네. 자, 마지막 그룹은 그냥 그 어떤 정보도 전달받지 못했대. 그러니까 아무 얘기도 해주지 않았대. 뭐에 대해서? 그 제품이, 그러니까 그 브랜드가 착한 기업인지 아니면 나쁜 기업인지에 대해서 그 어떤 정보도 제공해주지 않고 그냥 두 개를 사용해서 비교해보라고, 그런 얘기죠. 그랬을 때 실험을 이렇게 다 했잖아. In all of the tests, 자, 그 모든 실험들을 다 진행을 해본 결과, consumers, 자, 소비자들, 저 나왔죠? were willing to,
자,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자, 요거 때문에 그 뒷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구문 분석이 들어가 있죠. 요게 근데 사실 뭐 주제를 나타내는 문장이기 때문에 거기 이제 주제문을 나타내기 때문에도 들어가 있지만 여기 보면 이제 표현 자체가 willing to 플러스 반드시 여기가 동사 원형으로 떨어지는 관용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요게 뭔 의미냐면 willing to 플러스 동사 원형하면 뭐뭐 할 의지가 있다. 그러니까 주어가 뭐뭐를 하려고 하는 의지나 의향이 존재한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 그래서 무조건 be willing to 뒤에는 동사 원형이 등장하는 그런 관용 표현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의지를 보였대. 어떤 의지? 자, 뒤에 목적어 할 의지를. 그래서 지불할 의지를 보였대요. 조금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할 의지를 보였대요. 뭐에 있어서? 자, for the ethically made good. 자, 그래서 ethically라는 부사, 그 다음에 made가 하는 역할은 여기서 자, 누가 봐도 PP 형태 형용사죠. 그래서 good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진 제품들? 자, 윤리적으로 만들어진 제품들. 그래서 착한 기업이 만드는 제품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나왔어. 그래서 다 나왔고, 근데 이제 덫이 나와. But they went much further in the other direction. 여기 the other이 나오니까 반대되는 의미겠죠. 그러나 이 소비자들은 자, 여기는 비교급 강조죠. 누가 봐도 비교급 강조죠. 그들은 훨씬 더 초월해서 나갔대. 어디서? 반대쪽으로. 반대되는 대상에서. 근데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면 어차피 여기 점 두 개가 있잖아. 이게 콜론이죠. 자, 이 콜론이 하는 역할은 그냥 부연 설명, 동격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여기 나와. 자, 그 사람들은 뭘 했냐면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을 했죠. 누구에게? 나쁜 기업들에게. 그래서 they would buy 여기 unethically로 나왔죠.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 변형되면 여기 이제 문맥 추론 유형의 문제를 가지고 여기 이제 반역으로 여기 언을 빼버리고 문맥 추론 유형의 문제를 또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they would buy unethically made product 구매를 하긴 한대. 자, 나쁜 기업들이 만든 제품들을 구매를 하긴 해. 근데 전제 조건이 있지. Only at a steep discount. 자, steep는 경사가 지니까 여기서 문맥상 할인율을 엄청난 초특가로 구매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걸렸을 때 한해서만. 그래서 90% 할인이 아닌 이상은 절대 안 사. 그런 맥락이죠. 자, 다음 what's more. 이건 연결사야. 자, 이 what's more이라는 연결사가 하는 역할은 항상 나열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왜 나름 신경을 써서 봐야 되냐면 나열이 나온다는 얘기는 앞에 흐름이랑 뒤에 흐름이 갑자기 뒤바뀌거나 흐름의 전환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한다는 얘기잖아요. 갑자기 반박이 없이. 그러니까 나열이 나왔다는 얘기는 계속 쭉 읽었을 때 같은 내용을 필자가 우리에게 전달한다.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됐을 때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 그런 얘기. 그렇죠? 같이 갈 수 있는 건 뭐 more over 같은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more over 같은 연결사가 같이 갈 수 있죠. 그래서 게다가 consumer attitude, 자, 소비자들의 태도가 역할을 했대요. play a big part, 중요한 역할을 했대요. 그래서 어디에서? in shaping those results. 그래서 결과 나왔죠? those가 나왔으니까 those에 대한 기능은 아까 얘기했죠? those나 this나 that 같은 아이는 무조건 얘가 특징한 대상 앞에 있고 앞에서 이미 한번 반복돼서 나왔다 얘기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결과 나왔으니까 여기 있죠. 그래서 그 실험의 결과들을 만들고 형성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들이 지대한 영향을 발휘하는 그런 얘기지. 이미 나온 결과. 그러니까 시간 세이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끝자락이잖아. 여기도 뭐 당연히 같은 얘기 나오죠. 뭐 반박의 내용이 나올 만한 게 있나 확인했을 때 앞에 뭐 역접의 연결사, 뭐 벗이나 however 같은 아이가 있나 한번 확인해 보면 되는데 없잖아. 이제 와서 갑자기 뭐 반박할 이유도 없죠. 그 실험 결과는 이미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다 끝났고, 자, people with high standard 같은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자, 도덕적인 기준을 굉장히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기업을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기업에 뭐에 있어서 corporate가 기업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기업의 어떤 행동을 굉장히 높은 도덕적인 잣대나 근거를 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 자, 그래서 전체 조업 여기까지 나왔죠. 그런 사람들이 rewarded. 자, 이것도 많이 나오는 표현. 자, reward A with B. 그래서 reward 하면 보상하다죠. 그래서 A를 B로 보상하다.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 reward A with B.
자, 그들이 뭐 했냐면 그 착한 기업들 또 나오죠. 그 착한 기업들을 보상해줬대. 뭘 가지고? 아까 나온 얘기지? 그쵸. 아까 그 빈칸 문장, 요 문장이랑 사실상 완벽하게 똑같은 얘기죠. 뭘 가지고? 더 큰 금액을 가지고. 그리고 이 얘기도 나온 얘기죠. 그냥 다시 한번 패러프레이징, 재진술한 거죠. 그리고 어떤 기업들, 나쁜 기업들은 punished, 벌을 줬대요. 그래서 여기는 전형적인 병렬이죠. 그래서 rewarded라는 과거 동사랑 그 다음에 punished라는 마찬가지로 과거 동사 병렬됐고 여기는 주어가 똑같으니까 people with high standards부터 여기까지 전체 주어가 똑같으니까 생략됐죠. 그래서 뭐 했냐면 이 나쁜 애들은 벌을 줬대. 이것도 마찬가지로 punish A with B 또 같은 구조예요. 이것도 앞에 나왔었죠. 그래서 엄청나게 높은 할인율을 가지고 벌을 줬었다. 그런 얘기 나와 있고 이거는 뭐 한 3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거 이제 여러분들 아마 기억날 건데 전형적인 나쁜 기업들의 사례로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는 옥시크린 알지? 옥시크린 사태 알죠? 그래서 그 3년 정도 전쯤에 옥시크린이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됐었죠. 그 옥시크린 뭐 하는 용도인지 알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습기 그 가습기 탈취제 때문에 문제가 많이 나서 사람들이 약간 생명의 위협을 좀 크게 많이 느꼈었던 적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대표적인 악덕 기업의 사례고 아무튼 그래서 요즘 소비자들은 착한 기업을 선호한다. 요즘 뭐 오뚜기 같은 기업들을 많이 좋아하고 있어. 자, 아무튼 일단 지금 시간이 쉬는 시간 아까 좀 가졌어야 되는데 조금 일단 쉬는 시간이 지금 잠깐 가지고 그 다음에 한 5분 정도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나머지 69번은 그냥 빨리 구문 분석보다는 그냥 뭐 구조 분석만 하면서 정리하는 걸로 많이 해요. 지금부터 한 4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가집니다. 예, 단어 어떤 거? 단어 있잖아. 제가 외운 파트가 아니라 다른 파트 외워가지고 그걸 되게 못 봤는데 써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혹시 그러니까 문자가 잘못한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시험 화요일에 끝났는데요. 화요일에 끝났어? 그래서 월요일 수업도 못 들었고 저는 오늘 금요일이니까 금요일 단어 외워왔는데 시험 보기 그 파트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일단 돈을 한번 넣어봐줄게. 그러면 그 다음 주 월요일에는 어디 걸 외워야 돼? 어디 걸 외워야 돼? 다음 주 월요일에는 그 다음 걸 외워야지. 그냥 그대로 월요일 걸 외워요? 그치. 그냥 그 월요일 그래 월요일.
나누기. 다 맞나요? 아, 동영아. 자, 일단 가는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 지금 바로 이어서 그 뒷페이지에 69번 먼저 풀어보세요. 그래서 69번 시간은 똑같이 2분 30초 줄 테니까. 그러고 바로 풀게. 어. 10시? 근데 원래 우리 수업이 10시 10분까지로 돼 있거든. 원래 알고 있었어 아니면 모르고 있었어? 아 몰라요? 그러면은 10시까지 딱 가야 돼? 그러니까 10시부터 시작해? 네. 10시부터 시작이라고? 어딘데? 바로 옆이야? 근데 원래 이 수업 자체가 시간표는 항상 정규가 8시 40분부터 10시 10분 딱 1시간 30분이야. 10분까지 하고 왔어요. 일단 10분까지 해서 그럼 끝낼게요. 자, 그럼 요거 69번 딱 2분 30초 줄 테니까 풀어보세요. 네. 수학하고 두명 가야 된다. 아, 그러면 이 시간표는 그냥 이게 계속 이대로 저 친구는 오늘만이요? 오늘만이요? 오늘 5강이에요. 5강이에요. 얘 핑퐁 오자면 내가 전화해줘요. 나 아니까. 오늘만이지? 아니요, 그만이 아니야? 그거는 좀 문제가 돼요. 월금 10시부터 10시. 잠깐만. 일단 보내주세요. 아, 네. 일단 오늘은 가. 일단 오늘은 가. 나머지는 원장님이 지금 통화하고 다음에 이제 왔을 때 얘기할 테니까. 일단 빨리 일정하게 가세요. 어제는 내가 따로 보내줄게요. 지금 급하니까 빨리 가. 나머지 친구들은 이제 1분 남았어요. 알았어. 내가 과제 따로 보내줄게. 알았어. 들어가요. 자, 이제 1분. 오케이, 다 푼 거 같네요. 자, 69번도 마찬가지로 읽으면서 같이 파악해 볼게요. 요거 마지막 문장이기 때문에 똑같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가 주문. 근데 여기 마지막 문장에 이 구조, 구문 형태를 좀 보면 이것도 지문의 구조를 좀 파악할 수 있는데 여기 잘 보시면은 여기 so가 있죠? 그 다음에 so often, 자, often이라는 이 빈도 부사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부사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주어가 나왔어. 근데 사실 여기를
해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잘 보면 여기 대시 생략됐어. 그래서 여기 소대절이에요. 소대절이 하는 역할은 해석을 할 때 우리가 so 플러스 형용사 또는 부사 그 다음에 대절 나오면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과 관계가 이 구문 자체에 이미 들어가 있죠. 자, so 플러스 형용사 또는 부사 쪽이 원인이고 그 다음에 대절은 늘 항상 그 원인으로 인한 결과. 이게 소대절에 대한 이해죠. 그래서 이게 소대절이에요. 전형적인 소대절. 그래서 그냥 사실상 아까 나왔었던 인과 관계 패턴, 원인 플러스 결과 구조 형태. 그래서 마지막 빈칸 문장의 결과랑 원인이 다 나오니까 여기가 주제문이 맞고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뭔 얘기를 하는지는 당연히 유출해 나가야 되고 앞선 두 개 지문보다는 조금은 더 추상적인 지문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뭔 소리 하는 느낌이 있었을 법도 한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일단은 하나씩 앞으로 가서 일단 첫 번째 문장부터 여기는 구문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시그널 역할을 크게 하진 않는데 구문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렇죠. 여기 그래서 뒷장에 보면 이제 구문 분석 용도로 나와 있어. 요거는 이제 전형적인 투투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냥 빨리빨리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전형적인 투투 구문. 그래서 우리가 해석할 때 to가 나오고 to 플러스 형용사 또는 to 플러스 형용사 플러스 to 형용사 나오면 자, 부정의 느낌을 해석하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가 없다. 그치 보이죠? 그래서 얘는 바꾸면 이거 so that으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so short. 자, 얘 바꾸는 거 전환시키는 거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환시켜주면 여기 대절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쵸 life is too short, so short that 그 다음에 이제 주어는 여기 문맥상 사람들 우리들이 나오면 되죠. We can't chase. 그 다음에 뒤에 똑같으니까 그냥 물결문이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전환시킬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부정으로 인생은 너무 짧대 뭐하게? 유니콘. 자, 그 유니콘이 아니라 유니콘이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냐면 행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그냥 행운 운빨에 의존하고 로또에만 중독돼서 살기엔 너무 짧다. 운빨로 살기엔 너무 짧다. 그리고 자, 이어지는 두 번째 문장도 똑같죠? 투투. 같은 형태로 바꿀 수 있고 여기서 it가 가리키는 건 당연히 life예요. 그래서 가주어 it이 아니라 그냥 앞에 나와 있는 life라는 그 주어에 대한 지칭. 그래서 인생은 또 마찬가지로 뒤에 거 하기에는 너무너무 precious, 소중하다. 그래서 소중하다는 뜻이에요. 인생은 뭐 하기에는 자, rely on 하면 의존하다는 뜻이죠. 근데 뭐에 의존하냐면 토끼 발인데 이것도 이제 행운이라는 단어예요. 그렇죠? 행운을 암시하는 행운의 부적이죠. 그래서 행운의 부적에 의존하면서 생기는 인생은 너무너무 소중하다. 그래서 운빨 말고 더 다른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솔루션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real solutions we seek. 자, 여기 관계대명사 생략됐죠. 그래서 여기 주어가 있으니까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이라서 뭐 대시나 위치나 아무거나 들어갈 수 있죠. 자연스럽게 여기는 we seek. 자, seek는 목적어 필요한데 뒤에 목적어 없이 불완전한 문장 나왔죠. 그래서 정확한 해석은 진짜 해결책. 어떤 진정한 해결책이냐면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해결책은 전체 주어 거기까지 나왔고 are 뭐 하대요? 뭐 하냐면 are almost always hiding. 현재분사 나왔죠? 거의 늘 뭐 하고 있대요? 거의 늘상 숨어 있대. 현재 진행으로 나왔죠. 자, 거의 항상 숨어 있대요. 어디에서? in plain sight. 자, plain sight는 사이트가 시야죠. plain은 명백한. 그래서 그냥 명백하게 clearly랑 같은 뜻이에요. 자, 명백하게 숨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존재하는데 그렇죠? 확실하게 존재하지만 그렇죠? 우리 눈에 잘 안 보인다. 그다음 이제 여기 부정 나왔으니까 불운하게도 데이가 가리키는 건 당연히 그 real solutions겠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진짜 해결책들은 they usually when 자, 현재 완료죠? 현재 완료 수동이라는 것만 알면 되고 왜냐면 대상이 얘네들이니까. 자, 현재 완료 수동 계속 테만 주시면 되고 그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뭐 되어 왔냐면 obscured 되어 왔대. 이게 뭐냐면 이게 가려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든이랑 같은 뜻이 아까 하이딩 나왔죠? 그게 같은 얘기야. 그들은 계속 오랜 세월 동안 가려져 왔다. 뭐에 의해서? By an unbelievable amount of faith. 자, 이 질문을 잘 꼼꼼하게 읽어본 친구들은 얘가 중심 소재라는 걸 알 수 있죠. 뭐에 의해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fake, 가짜, 거짓. 그래서 이게 같은 단어가 이제 의미가 같은 단어가 어딩만 바꿔서 계속 나오죠. 그리고 부연 설명하죠. 그 fake, 그 가짜 정보, 거짓은 부연 설명. An astounding flood. 자, AOP의 형태로 나왔고, astounding은 형용사, 놀라운이지. 그래서 놀라운 홍수. 홍수라고 해석하지 말고 그냥 쏟아진 엄청난 양. 그렇게 해석하면 돼. 그래서 놀라운 양의 뭐? common sense. 자, 그냥 일반 상식이죠. 그래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상식. 그 다음에 이제 대시하는 역할은 당연히 이 선행사들을 수식하고 있죠. 그래서 주격 관계 대명사 주어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상식의 양은 어떻게 되냐면 turns out to be nonsense. 그래서 사실상 얘랑 얘가 같은 의미지. 그리고 그들은 다 페이크고 가짜래. 같은 얘기 맞죠? 그다음 명령문 주어가 없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명령문 주어가 생략된 형태의 명령문인데 여기 동사는 잘 꼼꼼하게 잘 보면 여기는 지각동사 오형식의 명령문이죠. 그래서 여기 목적어 나왔고요. 자, 그다음 이곡 그 자리 시험에서 중요한 자리는 여기죠.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호는 자 지금은 목적어인 your boss 당신의 상사와 이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수동이 아니라 능동이지. 이보크가 일깨우다라는 뜻이야. 일깨우다, 불러일으키다. 당신의 상사가 직접 뒤에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능동의 관계니까 알아두세요. 목적격 보호랑 목적어의 관계가 능동일 때는 동사 원형 또는 가능한 거 하나 더 있죠. 현재 분사. 학교에서 뭐 시험 낼 때 장난치기 좋은 자리 1순위 여기죠.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건 수동의 관계가 아니니까 PP 조심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조심해야 될 건 이 동사 원형 앞에 to가 들어오는 거 그런 거 조심해주면 되죠. 이렇게 해줄 때 뭐를 The frog in boiling water metaphor 여기 목적어죠? 얘 목적어 뭐냐면 메타포가 뭐냐면 비유법, 암시법 그 질문 나왔지?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올 거야. 찾으면 돼. 그래서 뭐에 대한 얘기냐면 개구리를 삶은 물에다가 넣는 어떤 그런 비유를 당신의 상사가 당신에게 얘기해준대. 그거 들어본 적 있니?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예시 명령은 또 나오고 여긴 뭐 중요하지 않은 거 넘어갈게요. 그냥 hot water 굉장히 뜨거운 물에다가 개구리를 이렇게 쳐박아 놓는데 자 그 다음에 and 사실 뭐 그냥 적당히 중요해. 자 타스 명령문이죠. 자 명령문 뒤에 and 같은 접속사 나오면 이건 if 조건절로 바꿀 수 있죠. 뭐뭐 해라. 그렇다면 당신은 뭐뭐 할 것이다. 그래서 접속사가 명령문 뒤에 접속사가 or이 아닌 and면 if 조건절에 긍정으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그냥 if 플러스라고 쓸게. 뭐뭐 해라. 그러면 그것은 뭐뭐 할 것이다. 긍정문이고. 자 개구리를 너무 뜨거운 물에 넣으면 그냥 걔가 살기 위해서 바로 뛰쳐나올 거래. 그런 얘기죠. 그 다음 되죠. 그래서 무엇이 나오죠? But if you place a frog in lukewarm water 그럼 얘는 뜨거움이랑 좀 다르겠지? 얘는 미지근한. 그러나 당신이 만약 개구리를 뜨거운 물이 아닌 미지근한 온도의 물에다가 넣으면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병렬이죠? 그리고 나서 당신이 뭐하면 뒤에 race라는 행동을 이어서 같이 하면 그래서 place랑 병렬 뭐하면 온도를 조금씩 계속 높여가면 이 시간에 키고 개구리죠? 그 개구리는 결국에는 처음에 뛰쳐나오지 않고 그냥 거기 버티다가 결국에는 그쵸 거기서 타 죽을 것이다. 그렇게 나왔지. 근데 이제 뒤를 봐야 돼. 뒤에 뭐래? 지금까지 이 예시가 뭐래? 다 거짓말이래.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쏟아져. 자 이런 것들 이게 뭐냐면 아까 common sense죠? common sense 어디 갔어요? 여기 있죠? 요거에 대한 예시라고. 일반적인 어떤 상식 또는 뭐 격언이라는 단어까지 나오고 그런 격언들은 다 알고 보면 당신이 여지껏 들었던 격언들은 다 가짜야. 티끌모아 태산 이딴 거 없대. 그런 얘기예요. very complete lie 또 나오잖아. 그냥 거짓이 아니라 그냥 완전한 거짓. 여기 또 예시겠죠. 똑같은 얘기 또 나오겠죠. 그런 형태야. 예시라고 봐야 돼. 그다음에 여기서 해석을 해보면 fish stink from the head down. 그래서 물고기는 머리 아래로 갈수록 냄새가 난다. 그런 말들도 많죠. 그것도 이제 나오는데 봐야지. 중요한 건 질문 뒤에라고.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 게 중요하다. not true. 같은 얘기잖아. lie니까. 다 같은 얘기죠. fake, nonsense, lie. 다 워딩 조금씩 바꿨지만 같은 얘기. 그 다음에 just a fish tail that actually turns out to be fish. 이것 또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fish가 이렇게 형용사로 쓰이면 뭔 뜻인지 처음에는 알기 어렵죠. 이것도 다 같은 결이야. 의심스러운.
fish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미끼를 물고기한테 뭐 그죠 물고기를 가지고 미끼를 낚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우소 뭐 같은 계열 의심이 가는 다 유의어로 같은 게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you may wonder 여기는 부분 좀 중요한 부분이죠. You may wonder how it ever became a maxim. 이 시가리케는 앞에 여기 나온 이 물고기 얘기죠. 그 물고기 그 속담이 그 표현이 어떻게 maxim. 자 maxim은 커피가 아니라 격언이에요. 그래서 그 격언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당신은 이쯤 되면 아마도 궁금해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요 자리죠. 자 여기 누가 봐도 원더리 뭐뭐를 궁금해하다라는 타동사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죠.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뭘 배치시켜서 여기 관계부사 아니죠. 얘는 누가 봐도 간접 의문문. 그래서 뭐 중요한 건 당연히 어순 의주동으로 잘 돼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되는데 여기 지금 누가 봐도 주어가 먼저 앞에 나와 있죠. 그래서 잘 돼 있으니까 시험에선 바뀌는 것만 주시면 돼요. 그래서 당신은 얘가 어떻게 그런 격언이 됐는지 궁금해하는데 과정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 있을 거래요. 그래서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그 결과가 나와야 되죠.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나와. over time 시간 지났죠. 시간이 점차적으로 지나면서 얘가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격언이 됐냐면 miss and mistrust. 자 이제 miss는 보통 어떤 신화를 얘기하죠. 그래서 신화 또는 이런 어떤 불신들 아까 다 거짓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mistrust까지 다시 한번 여기 재진술로 워딩을 바꿨어요. 그 다음에 걔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get thrown around 당연히 수동이죠. 그들이 다 한 판에 던져진대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so that 나왔죠. 얘네들이 그냥 다 던져진대. 근데 어떻게 던져지냐면 중요한 건 often 자리죠. 그냥 던져지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빈번하게 자주 등장한대. 그래서 너무 자주 나오고 노출되고 듣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게 어떻게 된대. 그게 계속 듣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가짜, 거짓인데 진실로 받아들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답이 몇 번? 자, 그래서 답이 3번. 그래서 답은 그들은 익숙해지고 결국에는 마치 진실인 것 마냥 들린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이 지문은 살짝 아이까리 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잘 갖고 다시 알려줄게요. 자, 일단 다음 시간까지 해와야 될 과제는 거기 일단 70은 했으니까 70 넘어가고 조금 양을 줄여도 될 것 같아요. 71페이지랑 71페이지부터 71페이지부터라고 하면 안 돼요. 자, 162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예, 162페이지부터 거기 165 나오죠? 그치? 거기 162페이지부터 160 왜 없어? 그러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구문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알려줄게. 161페이지부터 165페이지를 일단 보면 161페이지에 일단 71번 지문이 있는데 이건 뭐 당연히 거기 보면 단어 채우기 있죠? 모르는 단어 다 한글 때 찾아서 단어 채우고 그 다음에 보면은 거기 선택지 영어로 되어 있는 선택지 각각 다 우리말로 단어 찾아서 해석하기 있지. 그거 다 하고 그 다음에 답의 근거를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문장이 있으면 그거는 뭐 밑줄 표시하고 그 다음에 163페이지에 구문 분석하는 거 있죠? 그건 구문 분석 해오고 그 다음 마찬가지야. 164페이지는 똑같은 부분. 그렇게 일단 양을 조금 오늘은 줄여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독해는 금요일이기 때문에 과제고 월요일은 따로 과제 없어요. 월요일 날에는 그날 또 문제 가지고 지도 나갈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 야, 일단은 여기 출석부에다 읽고 있는데, 걸린 거 없어? 네. 알았어. 좀 빨리 가고. 걸린 거 없어? 걸린 거 없어? 수고했어. 일단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럼 그렇게 해. 알았어. 오케이, 연주도 뭐 단어 다 말끔하게 통과했으니까 그냥 가면 돼. 수고했어요.
저기 앉았네.